말랑말랑한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김민정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주말 저녁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 한 주의 이슈를 돌아보는 2주의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떠날 수 있는 곳들 안내해드리는 이바구 가이드 함께 하겠습니다. 7시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로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출발합니다. Yeah, 2009. Let's find out what happened to Dambi on Saturday night. Let's go. 중고차 사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죠? 가격과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부산 중고차 안심거래소 부산카, 허위 매물 없는 부산카에서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부산 중고차를 한눈에 보는 부산카, 부산자동차 조합이 운영하는 중고차 안심거래소, 가격 좋고 품질 좋은 중고차 부산카에 있습니다.
여가 우리 집이라고? 멋지네. 오빠야, 부산에서 인테리어 잘하는 회사 레몬하우스 내 믿으라 했지? 디자인 감각적이고 AS 확실하고. 꿈꾸던 인테리어 레몬하우스. 좋네. 잠깐 인테리어 하려고요. 부산 경남 어디서든. 레몬하우스 1644-0402. 오빠야, 인자 집에만 있고 싶지? 네,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주목할 만한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이슈들이 기억나시나요? 노주현 리포터와 함께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은 확실히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현 씨를 보니까 벌써 또 한 주가 지나서 주말이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한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키워드부터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군 기지 반환입니다. 네. 동두천과 원주 등 4개 미군 기지가 이번 달 안으로 반환됩니다. 용군 미군 기지 반환 절차 논의도 시작되는데요. 네. 반환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롱, 또 부평의 캠프마켓, 동두천의 캠프호비입니다. 이 4개 기지는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폐쇄됐었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환수가 지연됐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기지를 먼저 환수해서 우리 비용으로 오염 정화 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서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네.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해당 지자체 불만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4개 기지는 현재 유류와 중금속 등의 오염이 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부평 캠프마켓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이미 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염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우리 군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부평 캠프마켓이 약 850억 원이 드는 등 총 1,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뭐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네. 글쎄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은 전 세계 미국 주둔지 어디에서도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미군이 자국 법률상 환경오염 보상 기준을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보상 기준은 건강에 급박하고 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과 가족들이 이 건강상의 문제없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 때문에 향후 협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비용 전부를 덤터기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주의 키워드 첫 번째로 미군 기지 반환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소미아 회담 조율입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에서 24일 이틀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방중 기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문제를 다룰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방중 기간에 일본 아베 총리와의 양자 회담은 물론이고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2일이었죠. 지소미아 종료를 한국이 연기하는 대신에 일본은 수출 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두 정상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시작된 이 양국의 갈등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 측이 수출 규제를 유지한다면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정부가 이미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지소미아 종료 연기 철회 카드를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정상은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결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소미아가 우리가 갱신을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이 아니라 종료 시점에 대해서 이제 연기를 한 것이기 네.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이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민식이법입니다. 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의결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이죠. 이 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이었는데요. 네. 국회는 이날 두 법안을 포함해서 16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걸린 이 시급한 비쟁점 법안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법안만 먼저 처리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두 번 울린다.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야속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었는데요. 어쨌든 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지난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네. 숨진 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때 이 김민식 군의 부모가 아이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안 통과를 촉구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하준이법은 비탈진 주차장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입니다. 네. 근데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네. 무용지물이잖아요. 일단은 운전자들의 주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법과 좀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어른들의 또 한 번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일본 정부 문서 또 발견입니다. 네. 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당국이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일본 공문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1938년 작성한 기밀 문서에 나온 것으로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과 연락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각 부처에 남아있는 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록은 2007년에서 2018년에 수집한 23건의 문서 중에 13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일본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전쟁터로 보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빼박 근거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그런 맞아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우리가 일단은 뭐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을 네. 해서 일본을 더욱더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절차 완화입니다. 네. 네, 그동안 미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면 탑승구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 그랬었죠. 했었는데요. 네. 네.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행 항공기를 타는 승객에 대해서 보안 인터뷰와 탑승구 앞 추가 검색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보안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수준을 높게 평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이러한 합의서를 체결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을 아예 없앨 것인지 아니면 간소화할 것인지는 양국이 더 합의해야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과 인터뷰 등이 없어질 경우에 한 해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행 항공기 타시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리해지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네, 여섯 번째 키워드는 활기찾는 부산입니다. 네. 네, 사드 보복 사태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뜸해졌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이 사드 보복 조치 이전과 비교할 때 40% 수준에 불과하지만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부산시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에 93만 명 가량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었죠. 그랬었죠. 네. 여기에 중국이 한알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내 관광산업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실제 2017년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9만 명 정도로 57% 급감했었는데요. 2018년에도 계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현재 매월 1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느슨해진 점도 있지만 부산시가 부산 관광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 한몫하고 있다고 부산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들리는 네. 것 같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아서 부산의 매력에 좀 흠뻑 한번 빠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7번째 키워드인가요? 네, 7번째 키워드는 독감 의심 환자 급증입니다. 네. 네, 최근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을 통해서 집계되는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 15일이었죠.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주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네. 연령별로는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딸아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서 매일같이 네. 문자가 와요. 독감 환자들이 발생을 했다고. 네네. 혹시라도 고열이 나타나면 고열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찾아서 일단 독감 검사부터 하라 이런 안내 문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아이들을 다 독감 예방접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서 혹시 노전 리포터는 독감 예방접종 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독감을 좀 예방하고 확산을 막으려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특히 독감에 걸리면 임산부는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살에서 12살 어린이도 이달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네.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또 인후통 같은 독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집단 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겠죠.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에 하루 동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등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이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도 직원과 입소자에게도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입소자의 독감 증상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은 방문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증상자는 분리해서 생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 독감에 걸리면 돌아가면서 다 걸리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아직 독감 예방접종 하지 않으셨다면 이달이 가기 전에 네, 예방접종 꼭 하셔가지고 올겨울 좀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의 키워드 노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고요. 윤종신의 12월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주말에 놀러가기 좋은 우리나라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바구 가이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대 고마워요 목도리 속에 그대 미소는 올해도 나를 향해 있기에 마지막 12번째 달 우리 더 사랑해요 새하얀 눈이 펑펑 내려줬으면 기대해요 설레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스 그 밤에 우린 어디 있을까 모두가 건배를 할지 우리 입맞춤일지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나겠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투었던 너무 힘들어 견디다 흘린 눈물, 지나간 그 시간들에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대가 내 곁에 있는 지금 행복해요. 차디찬 바람이 이 거리를 걷지 못하게 불어와도 내 코뜻 깃은 그댈 감싸고 있을 거야. 내 모든 추억의 주인공을 고개 들어 나의 눈을 봐요. 올해 마지막 다짐을 하려고 해요. 내 사랑이 머물 곳 그대뿐이라는 걸 나의 두 눈을 믿어보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투었던 너무 힘들어 견디다 흘린 눈물, 지나간 그 시간들에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대가 내 곁에 있는 지금 행복해요. 차디찬 바람이 이 거리를 걷지 못하게 불어와도 내 코뜻 깃은 그댈 감싸고 있을 거야. 내 모든 추억의 주인공을 고개 들어 저 하늘을 봐요. 올해 마지막 하늘에서 물이 와요. 내 사랑이 머물 곳 그대뿐이라는 걸 이 하얀 눈 믿어주겠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이제 또 다른 1년이 우릴 기다려. 내 사랑이 머물 곳 그대뿐이라는 걸 이 하얀 눈은 믿어주겠지. 건강 정보입니다. 어깨가 굳어 팔을 움직이기도 힘든 오십견. 요즘처럼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더 괴롭습니다. 추위에 몸이 위축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어깨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돼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요. 여기에 당뇨가 있다면 그 고통은 훨씬 심하고 더 오래 갑니다. 혈액 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나 오십견이 생길 위험도 4배에서 5배나 증가하는데요. 자칫하면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울 때는 어깨 근육이 수축하는 만큼 수시로 어깨를 풀어주고 당뇨가 있는 오십견 환자는 혈당 조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권영진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스티비의 가슴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날마다 한혜진입니다. 안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책을 읽어드리는 일. 지금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 하나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누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MHz, KNN 러브 FM입니다.
해운대의 설레임과 롯데캐슬의 품격 그대로 49층 프리미엄 랜드마크 해운대 중동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빛나는 곳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에서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말랑말랑한 시사 라디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시작을 하는데요. 2부에서는 주말에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죠. 이바구 가이드 함께합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여행지, 또 축제나 행사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행지에서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까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와서 이바구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 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1월 7일까지.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연말에 혹시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주변에 보니까 뭐 국내 곳곳으로 혹은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 또 이미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이바구 가이드에서는 지난주에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노래가 있는 여행지를 마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12월 추천 여행지로 노래와 함께 세대를 아울러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6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4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2곳과 또 저희 이바구 가이드가 선정한 노래가 있는 여행지 몇 군데를 추가로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광화문 연가가 녹아있는 정동거리,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성남의 신해철거리 소개를 드렸었고요. 울고 넘는 박달재가 있는 충주와 제천, 그리고 소양강 처녀, 춘천 가는 기차가 생각나는 강원도 춘천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행지, 그 첫 번째 여행지는요. 일단 노래 장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이 노래 장르가 한창 뜨고 있는데 어떤 장르인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주만으로도 뭐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이 트로트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 보면 정말 트로트 열풍이 대단한데요. 이 트로트가 과연 우리나라에 언제 정착됐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바로 1930년 전후부터 국내에서 창작이 본격화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35년 목포의 눈물에 이르러서 그 형태가 정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로트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지 바로 목포인데요. 일단 목포하면 이 노래부터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네,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 이난영이 잠든 사막도 인한영 공원, 그리고 이난영이 태어난 양동 42번지 생가터, 유달산 허리 등 목포 구석구석에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비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아롱터진 옷자라 네, 목포에 이어서 마지막 여행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노래가 있는 여행지 마지막은요. 1983년 강은철이 부른 산포로 가는 길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배따라기의 이혜민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당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산포가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렴풋하게 산포라는 곳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배경이 된 곳은 바로 창원 진해구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혜민이 산포 마을에 여행을 왔다가 마을의 풍경에 반해서 노랫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8년 마을 초입에 산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세워졌다고 하네요. 노래비 아래는 음향장치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이 산포로 가는 길을 비롯해서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울고 또 울렸던 가요들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요.
한적한 포구마을로 마음을 달래러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은철의 3% 가는 길 한번 들어보시죠.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저 산마루 쉬어가는 길소나 내 사연 전해 듣겠소. 정든 고향 떠난 지 오래고 내 님은 소식도 몰라요. 삼포로 가거든. 정든님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이바구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가 있는 여행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관광공사가 뽑은 6곳의 여행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와 함께 전국을 떠돌다 보니까 소개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도 팔도 유랑을 다녀온 그런 기분이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좀 여행하는 기분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가 있는 국내 여행지 소개를 좀 더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노래 한 곡으로 인해서 여행지로 주목받게 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란 노래로 유명해진 여수입니다. 네,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엑스포역이 생기면서 교통이 편해지면서 관광객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수는 돌산공원과 돌산대교에서 즐기는 해상 케이블카가 아주 유명하죠. 케이블카를 타면 여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여수 밤바다를 틀어놓고 케이블카를 탄다면 그만한 낭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곳이 여수입니다. 거북선대교와 하멜등대 쪽은 야경이 아름다워서 인생샷 남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고요.
아쿠아플라넷과 여수 세계 박람회장, 또 엑스포 공원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쿠아플라넷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흰 고래 벨루가를 만나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쿠아리움 중에 하나라서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가족 나들이 삼아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뭘 먹어도 맛있다는 전남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먹거리도 빠질 수가 없겠죠. 여수에서 유명한 이순신 버거도 드시고요. 낭만 포차거리도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북적여서 사람들과 뽁닥뽁닥 붙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정겨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수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겠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지금 여수 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듣고 왔습니다.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 네, 음악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여행지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곳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네. 자, 올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좋은 여행지 한 곳 골라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 계획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서문탁의 아름다운 강산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풍성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 안 들려! Come on, come on!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른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제일 말야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푸른 내 마음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는 태어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연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하나물결 넘치는 저 바다와 함께일 때 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가사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와 나는 한 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여러분 우리 밴드 여러분들 나와보시죠. 자 지금부터 우리 밴드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빰빠밤 그 부분 아시죠?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자,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릴 때는 더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볼까요? 가볼까요? 원!